네, 서울 숭이초등학교가 대기업 회장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학교 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죠.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주영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인교대 박주영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숭이초등학교 학교 폭력 사태,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이제 학교가 조직적으로 이 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네. 뭐 이번에 이렇게 감사 결과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숭이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학교가 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데 한 3-4가지 정도 그 사안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그 학교폭력 예방법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학생 조사 자료나 자치위 회의록 같은 경우에 가피해 학생이 원한다고 학부모가 원한다고 바로 줄 수 없고 정당한 절차를 갖추고 뭐 이제 개인 식별이나 이런 정보를 그 삭제를 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 담당 그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바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그 자료를 줬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가장 큰 원칙은 그 가피 학생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데 네. 이번 건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 측에 좀 유리하게 네. 불필요한 그 목격자 진술이 좀 사라진 부분이 있고 네. 피해 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사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아마도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폭력 이전에 학생들 간의 다툼이라고 보고 좀 부당하게 뭐 전학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네. 그냥 좀 해결되기 그 원하는 그런 좀 강압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이라는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교장이 피해자 학부모에게 뭐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도 했다고 그러고요. 네네. 또 그 이전에 이제 담임 교사가 평소 이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수련회 때 같은 방에 배정하고 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들은 학교 폭력 관련 사실은 이제 묵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런 학교 폭력 사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어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숭이초 같은 사립학교는 그 학교의 운영 방식에 학생들을 혹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그 학생 부분이 이제 그 내는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립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평판이 이런 사립에서는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부정적으로 학교 폭력 사안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 예를 들어 특정 학생들이 강제 전학을 당하고 네. 이런 좀 그 학교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립학교를 그 개인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고 다니는 학교인데 학교를 갈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공립에 비해서도 훨씬 이 사립초로서 숭이초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일반 공립초 입장에서도 이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좀 학교 폭력으로 보이는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문 안 나게 하기를 원하는 게 학교 측에 뭐 특별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네. 이게 학교 평판이나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는 그 좀 어린 미성년자 학생들 간의 어떤 다툼을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좀 약간 좀 오해나 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좀 소위 말해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실 피해 학생들에게 오히려 전학을 가라거나 그런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건 좀 정의에도 맞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그 실제로 학교라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서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이 뭐 완전히 위계가 정해져 있거나 권력의 한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상당히 양쪽 간에 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가해 피해 학생이 얽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처럼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있으면 상당히 공정하게 엄격하게 처리가 되는데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서로 이제 좀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 판단 기준, 뭐 교육부 판단 기준이나 학생 처리 기준에 따르면 양쪽 다 예를 들어 그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네. 그 양쪽의 사안이 이제 생기게 되면 학생부 기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피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노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담임 선생 입장에서는 초등은 알다시피 그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주로 한 반이게 되면 네.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항상 같이 지내고 특정 뭐 교과 전담 수업 외에는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두 학생 다 내 자식, 내 학생이라는 그런 심리적 동질감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네. 약간 좀 가해 피해 현상이 있더라도 이 가해 학생을 진짜 엄격하게 처벌해서 예를 들어 그 학급을 교체하거나 전학을 보내는데 상당히 좀 교사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학교폭력 이전에 가해 학생 혹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피해 학생한테 사과해서 그냥 이전에 사건이 처리되는 게 원하는 좀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화가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공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처리되기보다는 이렇게 네. 쉬쉬하면서 하는 문화가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학교 폭력 예방법 말이죠. 네네. 가해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법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또 이 학교 차원에서 나서서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한다든지 이런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큰 원인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했을 때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논의가 되고 심의가 되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원하고 학부모하고 주로 그다음에 학교 전담 경찰관 혹은 뭐 지역에 따라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그 운영 과정에서 뭐 바쁘신 분들은 못 오시고 그리고 네. 교원들 입장에서는 가피해 학생이 다 우리 학교 학생이니까 개입을 별로 못 하시고 네. 학부모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부모 학교 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전문성이 부족하고 때로는 온정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가피해 학생이 서로 그 학생이고 같은 학교 학생이고 내 자녀의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엄격한 수준의 그 조치가 일어나려면 정말 누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거나 상당히 심각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치위원회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미비가 있어서 자꾸 이제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순하게 그 학교폭력 일어났을 때 사안 처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학교폭력 예방의 그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게 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네. 실제로는 뭐 대규모의 어떤 강의식 형태나 아니면 학부모에 대한 어떤 홍보물 안내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그 예방 파트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학교 폭력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뭐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의 이제 학교 폭력 예방법이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뭐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 심판이나 이런 것 어떤 법적 분쟁만 급증하게 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말이죠. 네. 현재 상황에서 그 학교폭력 대책법상 가해 학생하고 피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조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인식 때문에 네. 다음 결정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실제로 지금 2012년 이후에 재심 청구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또 학교 폭력에 관련된 그런 학생부 기재 엄격성 때문에 행정소송까지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학교 폭력 문제 반드시 또 해결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또 학교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잘 자랄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뿐만 아니고 어른들이 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박주영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